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제 새로운 달이 또 시작됐습니다. 이제 2014년의 달력도 2장밖에 남지 않았죠. 11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이 새로운 달과 새로운 주가 또 시작되었으니까 마음도 새롭게 먹는 건 어떨까요? 11월 3일 월요일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기가인터넷 시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이 또 한 번 도약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열린 지 16년 만에 그리고 초고속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동통신은 4세대인 LTE보다 1000배 빠른 5세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무선 통신이 모두 메가에서 기가로 이동하는 셈이죠. KT는 지난달 말 기가의 속도로 유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가인터넷인 올레 기가인터넷을 전국에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기존 100메가의 초고속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1기가의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 기가 인터넷으로의 도약은요. 1998년 이 두루넷이 케이블 TV망으로 10메가 인터넷을 공급한 지 16년 만에 그리고 KT가 기존의 전화 구리선을 활용한 ADSL로 1100MB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대중화한 지 15년 만입니다. 20년 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국내에 전화 모뎀 기반 인터넷망이 보급했을 때와 비교하면요. 무려 10만 4천 배 이상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20년 전이었다면 4GB 용량의 풀 HD 영화를 내려봤는데 38일 이상 걸렸겠지만요. 이 기가 인터넷 시대에는 33초면 끝난다고 하죠. KT는 기존 초고속 인터넷보다 100배 빠른 10GB 인터넷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미 시범 서비스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 동수원 지역에 있는 유선 인터넷망에 10기가망을 깔고 서비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10기가 환경에서는 4K 초고 화질 UHD보다 4배 더 선명한 8K 화질의 파노라마 영상도 실감나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또 SK 브로드밴드도 지난주에 비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선 인터넷 업체들의 기술 수준은 이미 10기가비트까지 나가 있는 겁니다. KT는 이제 KT 인터넷 가입자의 48.3%가 1기가 속도의 기가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요. 10기가 인터넷망은 콘텐츠 생산과 수요 등을 고려해 보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 이 5세대 이동통신 시대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0년에 상용화한다는 계획이죠. SK는 이미 지난 2월 세계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5G 기술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 SK텔레콤은 얼마 전 초고주파 대역을 이용해 기존 LTE의 48배인 최대 3.7기가의 속도를 내는 5세대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3.7기가는 UHD 영화 100편을 동시에 재생할 수 있는 속도라고 하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저죠. 5세대는 4세대인 LTE보다 최소 13배, 최대 1300배 빠른 기가급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아직 국제적인 통신 규격이 정해지진 않았지만요. 이미 국내 이통 3사는 5세대를 놓고 치열하게 기술 경쟁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인간과 사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에서 원하는 정보를 내려받는 시대에서는 이 기가급 무선 인터넷 기술이 모든 산업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5세대를 통해 4세대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계획입니다. 메가급 무선 인터넷인 4세대는 LTE 주파수 여러 개를 묶어 데이터가 다니는 길을 넓혀주는 주파수 묶음 기술을 이용해서요. LTE에서 LTE-A, 다시 광대역 LTE-A로 발전해왔죠. 무선 인터넷 속도가 75메가인 LTE의 2배인 LTE-A, 다시 3배인 광대역 LTE-A까지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주파수를 3개 이상 묶는 것은 이제 무리인데다가 이론적으로도 최대 700메가가 한계입니다. SK텔레콤은 5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서요. 이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이날 모우를 체결하기도 했죠.
유무선 인터넷이 기가급 속도로 빨라지면 이 일상생활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교육, 문화, 의료 분야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서비스가 다양해져서요. 개인의 삶이 더 편리해지고 효율성도 높아지게 되죠. 화상 연결을 통해 의료진과 상담이나 진찰을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의료기기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면 이 원격 수술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홀로그램 공연장에서 실제로 K-팝 스타의 공연을 보는 듯한 경험을 하는 것처럼요. 이 스포츠 경기장에 가지 않더라도 홀로그램으로 경기를 보고 회사에서는 화상회의를 넘어선 홀로그램 회의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가급 인터넷이 무선으로 가능한 5세대가 상용화되면 더 가파른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령 LTE보다 10배 빠른 1기가나 1000배 빠른 100기가에서는 풀 HD 화질 영화도 12.5GB까지 단 1초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언제 어디서나 기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은 모바일로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도 있고요. 이 동영상을 전송하는 일도 단 몇 초 안에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나아가 SF 영화에서나 나오는 증강현실에 기반한 영상회의나 자동차 운전 그리고 게임도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기존의 단순 모니터링 수준에 그치던 서비스들도 무선까지 연결된 기가망을 활용하면 실시간 지능형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네요. 실시간 교통량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사고도 예측하는 지능형 교통 관제 시스템, 그리고 건물 내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화하는 건물 관리 시스템이 사회 곳곳에 확산되는 것입니다. 센서들이 생산한 빅데이터는 이제 지능형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이 같은 유무선 기술, 인터넷 기술의 혁신은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IT 분야뿐 아니라 이 전통 산업에도 정보산업 기술이 반영된다면 이 생산과 유통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과거에도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망은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되었듯이 말이죠. 포털과 커뮤니티, 게임 등 다양한 벤처 생태계는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조성됐고 관련 서비스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한국은 글로벌 ICT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빠르게 발전하는 이 정보통신 기술, 그 선두에 우리나라가 서 있는 게 참 자랑스러운데요. 이번 기술 개발로 더 편리한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일들, 이제 현실이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위미노믹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미노믹스는요, 여성과 경제의 합성어인데요.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확대되는 현상, 혹은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경제 이론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골드만삭스 아시아 조서분석부의 공동대표인 캐시 마스이에 의해 1999년 처음으로 사용됐는데요. 그녀는 일본 경기 침체의 원인 중의 하나로 저조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지목했으며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비율을 높이고 경력 단절을 예방해야 일본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골드만삭스는 위미노믹스 4.0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고령화의 진전으로 여성 인력의 활용이 더 절실해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죠.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위미노믹스를 추진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지난 9월 개각 당시 여성 정치인을 대거 기용한 건데요. 오래전부터 일본 내에서 나온 위미노믹스의 필요성에 따른 행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여성 강요 2명이 이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해 낙마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2012년 이후 경기 부양 정책의 성공과 정치 추문 없는 청렴한 이미지로 지탱됐던 아베 내각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시작된 경제 위기를 여성의 참여로 풀 수 있다는 위미노믹스의 전망 역시 어두워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이 한국에서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보편화되면서 여성 CEO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한국에서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이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화두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한국에 찾아오는가 했었죠. 그러나 한국에서도 역시 한계는 있었습니다. 국내 여성 CEO가 이끄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하고 연간 매출액은 274조 6,910억 원 정도로 국내 전체 기업 연간 매출액의 6%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또한 현대까지는 여성 CEO가 이끄는 업종이 숙박업과 외식업 등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 역시 크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어 한국에서도 진정한 위미노믹스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이 한국이 진정한 위미노믹스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일과 가정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워킹맘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내 여성 신입사원의 비중이 전체 신입사원의 40%로 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뒤처지는 수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회나 대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CEO의 비중은 전체 기준 1에서 2%라는 것과 향후 임신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걸 보면 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장기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일과 가정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육아와 보충시설을 확충하고 기업도 실질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를 더 강화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대표 기업이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까지 할 수 있도록 사회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여성 CEO 주도로 성장하고 있는 많은 기업이 몇몇 분야에 한정되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한 분야에서의 성장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반대로 경기 불황이 닥쳤을 때 한꺼번에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즉 여성 경제의 몰락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여파를 몰고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여성 CEO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마련과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정책 추진뿐 아니라 이 사회 전체적인 합의와 협조를 통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부 정책으로는 육아 및 타가 산업에 대한 투자 규제 완화, 탄력 근무제 확산, 남녀 고용 평등과 임금 차별 금지법의 엄격한 적용 등이 있겠고요. 기업 차원에서는 경력 단절 후 복귀한 여성을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기업 문화 형성 및 이들의 과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는 21세기를 3F의 시대라고 했는데요. 3F란 가상을 뜻하는 픽션, 감성을 뜻하는 필링, 그리고 여성을 뜻하는 피메일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 여성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진다는 말일 텐데요. 전문직 싱글족 여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미 가계 소비의 결정권 80~90%가 여성의 몫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순간에 찾아온 건 아니죠. 수년간 쌓아왔던 여성들의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뿐입니다. 앞으로 여성들에 의한 변화 위미노믹스가 전 세계를 휩쓸 거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한국 또한 이런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를 받아들일 자세를 갖춰야 하고요. 이를 포용할 사회적인 제도 마련 역시 필요합니다. 이 가까운 미래에 변화를 통해 한국이 위미노믹스를 이끄는 한 축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오늘도 주목할 만한 광고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러버덕을 이용한 SNS 광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석촌호수에 갑자기 등장한 거대 오리 러버덕이 연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귀여운 거대 오리 앞에 가면 한방 미소를 띠게 된다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나오는 귀여운 러버덕. 이 기업들이 또 이런 좋은 이슈를 놓칠 수가 없겠죠. 다양한 기업들이 러버덕을 이용한 기발하고 귀여운 SNS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또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러버덕 때문에 신난 기업들의 러버덕에 대처하는 자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처럼입니다. 귀여운 오리와 소주라니 얼핏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긴 한데요. 이 러버덕을 띄운 첫째 날 바람이 조금 빠져서 러버덕이 물 위에 쓰러진 채 등장했는데 이에 발빠른 마케팅 관계자들이 러버덕 사진으로 장난기는 SNS를 올린 겁니다. 이렇게 귀여운 오리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처음처럼 파우치를 마시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롯데주류는 올여름 휴가철 야외 활동 시 간편하게 즐기기 좋은 처음처럼 파우치 타입을 새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귀여운 러버덕을 이용해서 자사 신제품을 홍보하는 귀여운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레드불의 러버덕 활용입니다. 첫날 쓰러져 있는 러버덕에게 힘내라며 레드불을 먹이는 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요. 이에 재치 있는 누리꾼들은 전날에 소주로 과음을 해서 쓰러진 거라며 레드불을 마셔서 러버덕이 일어난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에 페이스북 캡처 화면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이 처음처럼과 레드불은 동시에 입소문 광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차가운 계절 맞물려서 등장한 삼립호빵입니다. 이 삼립호빵은 석촌호수에 러버덕이 등장하기 하루 전인 지난 13일, 10월 14일 진격의 호빵덕이 나타났다라는 글과 함께 러버덕 사진을 공식 트위터에 게재해서 누리꾼들의 호응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이 러버덕의 명성을 이어간 호빵덕은 피자 호빵 2개를 어긋나게 쌓아서 러버덕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피자 호빵의 노란빛이 군침을 자아내 많은 이들의 입맛을 돌게 했으니 일석이조의 광고 효과를 낸 거죠. 귀여움에 귀여움을 더한 호빵에 딱 어울리는 마케팅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 러버덕 마케팅 덕분에 삼립호빵의 이미지 한 발 빠르게 많은 이들의 뇌리에 기억되었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겨울 패딩으로 제철을 맞은 코오롱 스포츠의 러버덕 마케팅입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 맨몸으로 석촌호수에 떠있는 러버덕에게 자사의 패딩을 입힌 모습을 합성해서 SNS에 올린 건데요. 요즘 러버덕의 말투를 형상화해서 귀엽게 나 뭐뭐 했죠 시리즈가 유행하고 있죠. 그걸 또 패러디했다고 합니다. 이 패딩을 입은 오리가 나 따뜻해졌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귀여움이 한층 배가 되었죠. 코오롱 스포츠에서는 패딩 입은 러버덕 사진으로 이벤트를 열기도 했는데요. 바로 러버덕과 커플 패딩을 입은 고객을 추첨하는 이벤트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벤트에 응모를 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요, 이 러버덕의 눈에 마스카라 화장을 해주는 SNS를 올려 화제가 된 화장품 브랜드 바닐라코의 러버덕 페이스북 마케팅이 있고요. 또 러버덕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이고 있는 사진으로 페이스북 마케팅에 합류한 탐앤탐스 커피의 마케팅도 있습니다. 각 SNS 페이지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밌는 마케팅으로 러버덕을 활용함으로써 이 러버덕의 인기 역시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요즘 SNS에는 하루에 1개 이상씩 꼭 이런 러버덕의 사진이 올라오고 있죠. 이런 인기 놓치지 않고 센스 있게 대처하는 여러 기업들의 발빠른 마케팅이 돋보입니다. 이 러버덕 프로젝트는 오는 11월 14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나들이 삼아 러버덕 한번 보러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K텔레콤 코드 번호는 017670입니다.
SK 브로드밴드가 지난주 비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힌 바가 있죠. 비기가 인터넷은 초당 100메가비트의 기존 광랜 서비스보다 10배 빠른 최대 초당 1기가비트의 속도를 제공합니다. 1기가바이트 용량의 콘텐츠를 다운받는데 8초가 걸리는 속도죠. SK 브로드밴드는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속도별로 비긴가 인터넷 라이트, 비기가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비기가 와이파이를 부가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SK 브로드밴드의 기가 인터넷 서비스는 3년 약정 시 부가세 별도로 비기가 인터넷 라이트는 월 3만 원, 비기가 인터넷은 월 3만 5천 원, 비기가 와이파이는 월 1,500원이라고 하네요. SK 브로드밴드는 유선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고 이후 SK텔레콤 이동전화 서비스와 결합한 유무선 기가 인터넷 결합 상품을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K 브로드밴드의 기가 인터넷 서비스 확대 기대감으로 앞으로의 밝은 전망 또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 지속적인 외국인 매도세로 주가가 주춤하고는 있지만 이 추세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최근 보인 하락세는 포스코가 보유한 SK텔레콤의 교환 사채 물량에 따른 이 수급 부담과 더불어서 아시아 통신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 수익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 통신주 전체가요 오히려 단통법 시행으로 이익 개선이 예상되고 이에 기가 인터넷 출시 이후 상승세를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SK텔레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달 11월을 맞아서 11월에 대해 노래한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가을이요 11월에 들어서면서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죠. 가을의 끝과 겨울의 시작이 공존하는 이 시기. 오늘 이회수 작가의 시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 시인은 11월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이름 자체가 이 11월을 위한 시입니다. 이회수의 11월의 시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저물어 길을 지운다. 나무들 한 겹씩 마음을 비우고 초연히 겨울로 떠나는 모습. 독약 같은 사랑도 문을 닫는다. 인간사 모두가 고해이거늘 바람도 어디로 가자고 내 등을 떠미는가. 상처 깊은 눈물도 은혜로운데 아직도 지울 수 없는 이름들. 서쪽 하늘에 걸려 젖은 별빛으로 흔들리는 11월. 이 11월은 뭔가 좀 애매한 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자니 아직 12월이 남아있고 또 뭔가 새로 시작하다니 또 한 해가 끝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정쩡하게 이도저도 못하다가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은 시기가 또 아닐까 합니다. 또 11월에는 공휴일이 단 하루도 없죠. 그래서 자칫 지치기 쉬운 달이기도 하고요. 조금 건조한 느낌이 드는 달이기도 합니다. 다가올 12월과는 달리 큰 특색이 없는 달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월 제각기 남다른 의미 한번 부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겨울로 가는 길목 어떻게 보면 좀 더 행복하게 보낼지 이 월초에 기분 좋은 고민하시면서 보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 처음이라는 건 늘 설렘을 동반하곤 하죠. 사실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지만요. 그래도 11월의 첫 월요일이니까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